사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요격합니다. 사드 요격 미사일은 길이 6.17m, 직경 3.4m로 최대 속도는 음속의 8.2배에 달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200km로 최대 요격 고도는 지상에서 150km 높이입니다. 사드 한 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한 기당 8발씩 모두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됩니다.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In fact, I recommended it as the commander. 미사일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레이더. 사드는 최첨단 X밴드 레이더를 통해 적 탄도미사일의 발사 각도는 물론 미사일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되는데 조기에 적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전진 배치용과 적 미사일 낙하 단계에서 탐지하는 종말 단계용이 있습니다. 전진 배치용은 탐지 거리가 2,000km로 미군 평택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내륙 지역, 멀리는 몽골 부근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종말 단계용은 탐지거리 1,000km 미만, 유효 탐지거리 600km 안팎으로 평택기지에 배치될 경우 북한 권역만 탐지할 수 있습니다. 关于反导问题，中方的立场是一贯明确的。我们认为，任何国家在谋求自身安全的时候，必须顾及别国的安全，要顾及地区的和平、安全和稳定。사드는 저고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과 함께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일본을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된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쏠 수도 있다는 개념은 올해 초 국회 국방위 토론회에서 처음 소개됐습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통상 이때의 발사각은 45도 전후. 하지만 발사 각도를 70도 이상 높여 발사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은 물론 서울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의 미사일 정점 고도는 300~400km 수준. 이 경우 고도 40km 이내를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며 결국 사드 미사일 같은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이 이론과 가설로만 가능할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남한 타격용으로 수백 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또 장사정포를 갖춘 북한이 중장거리용 노동미사일을 남한 공격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란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지하기가 쉽고 요격하기도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명중률이 이 정상적인 발사보다도 떨어지기 때문에 군 당국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드 도입은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MD가 북한과 함께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여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부분. 그래서 비록 주한미군이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한국이 쉽게 허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MD 체계의 어떤 전초기지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치 군사적으로 같은 관계에 빠지게 되면은 사드 도입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경제적인 데미지를 한국 경제가 입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도입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특히 사드의 레이더 시스템 때문입니다. 사드 체계는 AN/TPY-2라는 고성능 X밴드 레이더로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게 됩니다. 미군의 MD는 사드 레이더와 같은 X밴드 레이더로 하와이 주변에 배치한 초대형 레이더인 SEX 등을 서로 연결해 북한이나 중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오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SM-3 미사일, 사드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단계별 요격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설치 장소에 이동이 가능하고 탐지 거리가 최소 1000km 이상. 이 레이더가 한국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북한을 포함해 중국 베이징과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는 데 최적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국, 특히 일본을 향하는 중국의 미사일을 우리가 대신 탐지해 요격하는 역할을 하게 돼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동형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상에 고정시키면 다 고정이 돼버린다고. 이게 한번 고정시켜놓으면 이렇게 계속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에 주로 맞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당연히 고정시켜 놓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베이징 그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까지 걸리더라고 보니까 각도상. 근데 그건 아니라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공격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 불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드는 방어와 공격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사드 배치 불가론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한반도 전략은 미태평양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 태평양사의 핵심 임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가 중국 견제입니다. MD에 한번 발을 빠뜨리는 순간 우리 외교의 자율성은 크게 잠식됩니다. 이 사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MD 체제에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MD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군사적 대치를 해야만 할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를 포대 하나 정도, 요격 미사일 부대 하나 정도를 한국에 두는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결을 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뉴스 이슈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어제 오늘 잇따라 방한하면서 미중 양국의 외교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어제 정부와 논의하지 못한 사드 배치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의원총회의 자유토론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견이 집약이 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한한 중국의 류젠차오 부장조리 차관복급이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가입을 재차 권유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AIIB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저개발 국가뿐 아니라 최근에 영국과 호주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종의 파워게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와 막강한 경제력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신흥국의 지분 확대를 요구해오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독자 세력화를 도모한 것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이후 이달 말까지 가입을 결정해달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동맹국의 가입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립위원국이 될 경우에 얻는 경제적 실리와 미국의 반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외교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 외교부의 고민도 깊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양국 간의 상호 견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여지가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가치를 잘 이용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